방송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속이 성과가 있었는지는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약간 더 배운 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 등을 통해서 현 정부의 치세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생뚱맞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시사점을 여러분한테 비판적 시각에서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이 비판은 못 참는다 라는 요지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 진보 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이 권위주의라는 제목 하에서 기사를 통해 보도하면서 그 말미에 우리 스스로도 통상 기억할 수 없는 1425년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첨언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 등을 겪었고 지난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임자로 나선 진보 진영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지난 정부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이견에 관대한 것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이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아예 정의, 공정, 평등의 관점에서 치세를 펴지 않은 것으로 이 언론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헌법 대가들의 이야기라든지 전문가들의 관점에 비춰서 독재의 형태로 치세를 펴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전을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진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가고 있다고 우리는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매체는 정부의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이나 건설적 토론을 하기보단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다며 지난해 언론대상 소송의 5분의 1이 고위 공직자와 관련돼 있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 청와대가 한 보도신문 칼럼에서 문 대통령 부인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에 불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6월 영부인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며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요지의 칼럼이었습니다. 영부인은 19번 중 18번을 대통령과 동행했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 묘 등과 같은 세계적 관광 명소를 찾았다는 내용도 칼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법원은 칼럼니스트의 이견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 유튜버가 정부의 전직 고유 관리였던 조국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수감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언론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정치학 교수가 여당이 이기적이라며 진보 진영이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여당에게 고발당했다는 그런 뉴스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어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탈북자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의 지위를 상실했다라는 내용도 곁들여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국회도 문제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가에 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진보학자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에 민감한 이유는 진보 진영과 보수 언론 간의 오랜 복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정부의 좌파 세력은 현재는 강자이면서도 약자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약자인 채 위장하여 권세를 즐기고 있다. 특정 매체를 상대편 수직으로 여기고 비판에 대해서는 적들에 포위돼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박경신 교수의 이야기를 곁들여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 진보 운동가들은 군사 독재에 맞섰다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했다며 때문에 상대측 편의 자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통치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유는
등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 정치와 언론이 전례 없는 양극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정도 분석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인들이 옛말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1425년 세종대왕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이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라는 세종대왕이 말씀을 기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 정부가 장미 계절에 태동할 때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 평등을 내세웠고 진보적 가치에 의해서 특히 인권적 측면에서 나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국민 상당수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외신의 언론 보도라든지 법학자로서의 관점에서 비춰서 유연적, 위법적인 그런 사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제 양심에 따라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페북을 통해서 말하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달라졌다라는, 극우에 가깝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혹평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헌법에 드러난 바와 같이 그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 정부, 실천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 마음의 양심이 허락지 않음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대통령의 치세에 대해서, 현 정부의 치세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까발리듯이 비판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기 4년차에 접어들어 있는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을 때 역사는 반드시 옳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전 정부 시절 광화문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열기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기를 몸소 실천에 옮기고자 다짐하고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대신 대통령께서의 현재의 치세를 들여다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어떤 그 열화와 같은 그런 응원을
배반하는 어떤 처사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1주년을 맞아서 어떻든 비판적 시각에서 어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 관점을 곁들여서 말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